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실전 문제풀이 모집인 길잡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시험 결과는 매번 동일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 2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지선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운데 상대적으로 범위가 좀 넓고요. 그 다음에 3, 4편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로 나오긴 하는데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3, 4편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1, 2편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1, 2편에 항상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앞두시고 마지막에 점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 앞뒤로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잘 보완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명보험 역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역사는 항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됐든 아니면 유럽의 생명보험 역사가 됐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포함한 유럽의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틀린 내용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보험 시초가 18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900년에 1906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국 마찬가지로, 독일 다 마찬가지로 1800년대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출범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812년에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그냥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회사는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이다, 이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 안내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계약자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예측해서 우리가 보험 안내자료에다가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연금보험에 대해서만큼은 5년간 어떤 배당에 대한 기존의 5년간의 어떤 그런 배당에 대한 수익을 예측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으로는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상품, 연금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청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청약을 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장을 한다, 그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보장한다. 왜냐하면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험 계약이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특별하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하고 누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주된 당사자가 되겠습니까? 피보험자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보험 수익자는 특별한 의무 없이 권리를 가지고 있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고지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보험자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정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뭐가 된다고요? 해지의 사유가 된다. 고지, 해지. 그죠? 같은 지자 돌림입니다. 고지, 통지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의 부활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돼요.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3년 이내 무한정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년 이내에 우리가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어떤 그런 연체 이자와 더불어서 납입을 한 다음에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계약의 부활 중에는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사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부당한 그 보험 계약에 전하는 부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중개사가 됐든 대리점이 됐든 보험회사가 됐든 거기에 속한 설계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진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지기 때문에 부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일단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3년 이내에 납입된 보험료, 그러니까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 그 기간 동안에 그 연체가 됐기 때문에 연체된 이자를 같이 내야 된다.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같이 내야 된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부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 설계사는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3-4가지 정도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일시금을 분할하여 자, 여러분들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일시금을 한 번에 줘야 되는데 그걸 분할해서 주는 경우는 누구의 책임도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을 때는 어떤 연체이자를 부여합니까? 보험계약 대출이자라고 하는 대출이율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왜? 보험회사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시금을 분할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약자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 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평균 공시율.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더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은 보험회사가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료를 반환할 때 그 보험료를 반환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더해서 가산해서 우리가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시금을 분할하는 경우는 누구의 책임도 없어요. 보험회사 책임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평균 공시 이율을 가산해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더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관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 계약자는 굉장히 다수인데 이런 분들에게 일일이 맞춰서 우리가 계약을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여러분들이 그 약관 내용을 부합하면 그죠? 나는 그거 하겠다, 따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합 계약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약관의 해석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회사. 우리가 보험회사를 줄여서 보험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에게는 불리한 그런 원칙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만약에 나는 이 약관에 원하지 않는다. 내 약관에 나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계약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해석한다. 그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계약심사의 목적. 자,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가장 알맞은 거 고르는 거니까 계약심사는 우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하고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왜냐면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계약자들을 거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관이 있지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 계약을 인수할 건지 아니면은 보험 가입 조건을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험료를 할증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약 심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더라이팅의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도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해서 틀린 거.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 지문상에 지문을 읽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은 정말 틀리겠구나 하는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과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경제나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알고 또는 질병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면 훨씬 더 고객은 여러분들의 신뢰, 그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뢰성을 높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자들은 그 내용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 습득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반드시 또는 무슨 모든 또는 뭐뭐만 뭐 이런 경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정도 들어가는 정도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효사유 중에 우리가 그 피보험자를 그죠? 사망으로 하는 조건을 하는 그런 계약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아울러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1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보험 사기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 사기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에 우리가 시작된 보험 사기 방지법. 원래는 사기니까 뭐에 적용을 받아요? 형법에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구체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1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중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 방지 그 특별법에 의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처벌만 일단 의심하고 보시면 되겠죠. 벌금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징역형까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아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문이 짧고요. 일단은 그 삼지선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출제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범위가 넓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